최재천의 공부. 최재천, 안희경. 이 책은 생태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와 재미 저널리스트 안희경의 대담 형식의 책이다. 최재천 교수의 오랜 유학 생활과 교육자의 경험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지금 우리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지탱할 구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환경교사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환경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연구비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생태사상가인 바다나 시바와 제레미 리프킨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유발한 인간의 활동을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과거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전 인간과 가축의 무게는 전체 포유류와 조류의 무게 1%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였으나, 농경을 시작하고 1만 2천년이 지난 지금 인간과 가축의 무게는 전체 포유류와 조류의 96에서 99%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주하려고 할 때 만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과 가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이런 유행병이 잦아진 이유는 그 배후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생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옆나라 중국만 해도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생태문명을 선언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태 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없고 자연사 박물관을 기획할 수도 없으니 연구를 이어나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생태 연구를 보장하도록 연구비 지원 항목을 응용과학 분야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기성세대가 살아보니 필요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한 아이의 특성과 개성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것들을 강제로 배우도록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교육이 지금은 다음 세대를 압박하는 장치로 전락했음을 지적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차이를 들어 얘기한다. 미국 학생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면 도서관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서 결국 문제를 풀어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짧은 시간 안에 경쟁하는 문제풀이 훈련만 시키고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능력을 키워주진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 바로 답을 내야 하는 일이 그리 많을까? 우리 모두는 긴박한 결정을 매 순간 내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에겐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가르쳐야 한다. 그럼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 교수는 시험으로 성적을 내는 방식을 벗어나 매일을 평가하는 점수로 학생들을 관리했다. 매 수업마다 읽을 거리를 숙제로 내주고 리포트를 써내고 토론을 하면서 학기의 모든 기간에 학생의 수업 태도를 점수로 매긴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을 정하는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 새로운 시도에 적응하지 못했다. 100명이 시작한 수업에서 40명이 끝까지 남을 정도로 힘든 수업이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이 남긴 영향은 상당했다. 교양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가 강의한 환경과 인간 수업은 환경을 자연환경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광의의 것들로 다루었다.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생물학으로 전향하기도 했고 졸업 후 환경 개선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나왔다. 이렇게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교육이 진짜 중요한 교육이다. 최 교수는 글쓰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논리와 감성을 동원해서 내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에세이를 많이 요구한다. 글쓰기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책 읽기에 대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꼭 똥 누는 코끼리 사진을 보여준다고 한다. 코끼리가 누는 똥의 양은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려면 들어가는 양도 어마어마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글도 잘 쓴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독서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독서는 일이어야만 한다. 독서를 취미로 하면 눈만 버린다. 책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발명품인데 그 책을 취미로 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독서는 빡세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00세 시대의 우리는 20대까지 배운 지식으로 수십 년을 우려먹기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다시 학교를 들어갈 수 없으니 결국은 책을 보면서 새로운 분야와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독서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해서 씨름하는 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유현준 교수의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현재 가운데 운동장을 놓고 디귿자로 생긴 건물은 교도소와 학교 두 곳밖에 없다고 한다. 두 곳의 동일한 구조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비슷할 것이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죄수들과 같은 환경에 놓고 창의력을 강요하는 셈이다. 학교 운동장을 숲으로 바꾸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독일에서 한 실험에 의하면 유치원 마당을 콘크리트에서 흙으로 바꾼 후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져 면역력이 상승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 싶다면 아이들이 자연을 탐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학창시절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며 느낀 점들과 한국에서 그가 교육을 바꾸기 위해 해온 일들을 읽으며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이다.